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102살 할아버지와 101살 할머니가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막내까지 다 죽어서라고 합니다. 참 이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남편이요. 일평생 바람 피우는 걸 참고 또 참다가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야 이혼하자고 한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한 번만 더 바람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요. 이 남편은 바람을 또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또 전 재산은 아내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9월 8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전기 충격기를 과연 누구에게 댔길래 충격적일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지난 4일 오후 1시 반경 경남 양산에 있는 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에게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댔습니다. 어머? 그런데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어머. 도대체 이 남성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일단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 함께 보시죠. 오, 영상이 있어요, 네. 점심때가 지나 오가는 시민이 뜸한 시간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50대 여성이 버스 정류장에 들어섭니다. 네. 이어 배낭을 맨 40대 남성이 여성을 뒤따라가 정류장 앞을 맴도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던 이 남성, 가방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더니 여성에게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차례 가져다 댑니다. 어머.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여성. 하지만 이 남성,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유유히 걸어서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지금요. 황당함을 넘어서 지금 몸이 부르르 떨려요. 지금 대낮에 저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금 너무 좀 무서운 모습인데 어머. 저 정도까지 가해 행위를 하려면 대낮에 뭔가 작심하고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뭐 어허. 무슨 앙심을 품었나? 그렇게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놀랍게도 저 두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한테가 저렇게 했다는 건데 어허. 바로 경찰에 출동해서 가해 남성을 잡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가방을 메고 있었잖아요. 네. 가방 안에를 보니까 당구공하고 스타킹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당구공이라는 건 저것도 사람한테 대해서 어떤 둔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유는 모르겠으나 저런 게 네. 있었고 그다음에 남성의 양말 속에는 30cm 길이의 막대형 전기 충격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네. 저 남성이 밝힌 범행 이유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짓을 뭐 어떤 이유를 댔을까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충격기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다. 일상적으로 아는 전자충격기 맞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유예요?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저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를 입은 입장의 여성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행히 여성이 공격을 가해 오니까 급하게 몸을 피해서 크게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다만 이제 목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상흔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황이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상에 왜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진짜 화들짝 놀랐겠어요. 다행히 지금 큰 부상은 아니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근데 전기 충격기도 깜짝 놀랄 일인데 저 남성 잡고 나서 가방을 열어보니 더 놀랍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 당구공을 스타킹 안에 넣고 이걸 먼 거리에 있는 사람까지 때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막 폭력 영화 같은 데서 종종 이런 장면들도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이번 사건은 보면 저 버스 정류장에 다른 사람도 있었던 걸로 봐서 저기에서 뭔가 추가 범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허. 저는 일단은 약간의 추정입니다만 네. 저 남성 이게 전기 충격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구공, 스타킹 안에 든 당구공까지 있었다는 건 뭔가 추가 범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찌 보면 시험일 수도 있죠. 어머.
이렇게 전기 충격기를 가하면 이 정도 피해, 그러니까 이 정도 뭐 상황이 되는구나라는 걸 일종의 확인하려고 테스트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 남성이 실제로 뭐 저기는 본인이 지금 당공을 집어넣고 있었던 이유는 뭐 호신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누가 자기 공격한다고 이 스타킹 안에 당공을 넣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도구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부터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차하면 저 사람의 이 뭐 숙소나 집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장윤민 변호사님. 네. 전기 충격기를 막 아무나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이게 전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허. 어떤 말씀이냐면요. 1000에서 2만 볼트의 전압의 경우에는 얇은 옷을 투과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허가를 득할 필요 없이 누구나 소지가 가능합니다. 어허. 그렇지만 3만에서 6만 볼트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머. 경찰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소지가 허가되는 것인데요. 어머.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전기 충격기를 지난 8월 말쯤에 호신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허허. 저 몹쓸 남성이 말도 안 돼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에요. 정말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런 게 무슨 호기심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이런 호기심 때문에 했다면 이게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장윤민 변호사님?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본인 일방의 견해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결과는 상당히 위중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호기심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전기 충격기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서 특수상해죄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또 총포 도검 화학류를 본인이 허가받은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 역시 추가 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에 맹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기 충격기가 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호신용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누구 수중에 들어가냐에 따라서는 범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차제에 관련 규정, 법규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식당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식당 가면 갈 때마다 어떤 집은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진용 기자님. 얼마 전 공주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한 남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며 네. 욕설과 함께 큰 소리를 칩니다. 어머. 식사를 하려던 손님들이 놀라 돌아보는 모습이죠. 그러네요. 이 남성, 방금 전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갔다 돌아와서는 음식이 맛이 없다며 고함을 친 건데요. 어머. 난감한 상황에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 남성은 거부를 합니다. 허허. 그리고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는데요. 맞네요, 진짜. 이 경찰, 남성을 잘 타일러 보지만 남성은 요지부동. 결국 이렇게 밖으로 데리려고 하자 이 남성 갑자기 저렇게 경찰을 폭행합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보셨어요, 여러분? 경찰이 이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려고 합니까? 경찰한테 주먹질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경찰이 직접 촬영한 영상도 있었어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설명했어요. 여기 손님이 이렇게 있는데 손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사람들 시끄럽게 하고 오면 여기 업무 방해가 돼요. 여기 일하는 영업장이잖아요. 자꾸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경찰관이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때리거나 하지 않지만 제가 물리적으로 모시고 갈게요. 네? 경찰관 뛰면 안 돼요. 야! 경찰관 뛰면 안 돼요. 경찰관 뛰면 안 돼요. 야! 경찰관 뛰면 안 돼요. 세상에 경찰분이 날렵하게 그나마 반사적으로 막아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무방비로 있었으면 정말 크게 얼굴부를 다칠 뻔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너무 황당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저런 진상 손님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실 수밖에 그러겠죠. 없어 보여요. 이 남성 40대인데 가족들과 함께 이 식당을 찾아서 뭐 수육, 칼국수 이런 것을 먹은 후에 이곳을 떠났었습니다. 지난달 12일 오후 7시 42분쯤 충남 공주시 한 식당의 모습을 지금 보신 건데 식당을 일단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하면서 수육이 맛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막말하고 난동을 부리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점점 더 저렇게 심하게 난동을 부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음식값은 정작 본인이 아니라 이 남성의 딸이 계산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어허. 어쨌든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참 힘든 이야말로 진상 손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식당 업주분과 종업원분도 불안했겠지만 당시 앞서 이 식당 내부 CCTV 보면요. 하재근 평론가님 몇몇 테이블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분들도 막 불안했겠어요, 진짜. 요즘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지금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모르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남성의 저 폭력성이 경찰이나 업주를 향할 수도 있지만 나를 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손님들 진짜. 입장에서 네.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 네. 일단 현장에 경찰에 도착해서 다른 분들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네. 저 남성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거든요. 어허. 일단 그렇게 나갔는데 저 남성이 식당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어허.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계속 손님들까지 있는데 시끄럽게 하면 업무 방해니까 나가달라 어허. 재차 요구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 남성이 계속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버티고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 말로 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이제 모시고 아. 가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저렇게 난동을 피웠다는 겁니다. 몇 차례 경찰 입장에서 몇 차례 잘 타이른 거예요, 말로. 자, 같이 나갑시다 했는데도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앞서 보였는데 앞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경찰에게 주먹까지 휘두르는 바람에 앞서 보셨죠? 경찰이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막았게 망정이지. 근데 그 과정에서요, 경찰분이 멍들었대요. 그리고 시계도 망가졌대요, 세상에.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가족들과 같이 칼국수를 먹었는데 수육도 시켰나 봐요. 수육이 뭐 비계가 많다고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수육을 한 접시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준 거예요. 그 두 접시를 다 먹은 거예요, 가족들이. 그 딸이 계산도 했는데 자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수육값이 다시 내놓으라고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 남자분은 뭐 정상이 못하게 한다고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불안하죠. 아, 이건 이미 계산이 됐고 수육 다 드셨다가 한다. 그 집으로 귀가하셔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분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나가려고 했더니 주저앉으면서 거기 화분 막 일부러 넘어뜨리고 막 그런 거예요. 제 직원 한 분이 발로 한 대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주먹도 휘두른 건데 뭐 직원은 이게 정강이 멍들고 저도 이게 막 시계 같은 거 떨어져 갖고 망가지고 손님들 맞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맞는 거죠. 세상에 경찰분 얘기 마지막 부분 보셨어요? 손님들 맞기 전에 그러니까 해코지 저 몹쓸 남성이 앞서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그 뭔가 이 추정대로 손님들에게 해코지 할 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손님들 맞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맞는 거죠. 아우 너무 가슴 아파. 경찰분 가족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플 거예요. 근데 와 이 대박 저 인간 진짜 대박이에요. 비계 그냥 수육에 기름기 많다고 항의하니까 식당에서는 먼저 새로 한 접시까지 줬다고 해도 저 인간한테는 줬다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까지 먹고도 지금 이 난동을 비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비계가 많으면 혹시 바꿔줄 수 있냐 뭐 이래서 교체를 해서 먹는 그렇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두 접시나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동을 피웠는데 영상 자세히 보신 분들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 술에 만취했나? 수육에 정말 소주 한 잔 곁들었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이전에도 관공서 같은 곳에서 무리한 민원을 하거나 좀 이른바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다고 진짜.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 몹쓸 남성은요 백성문별의 저런 식의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우리가 봤던 영상 속에서도 벌써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인데요. 아. 일단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사유만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불구속으로 입건했는데 그러면 딱 바로 걱정되는 게 있죠. 뭘까요? 저 식당 또 가서 저러면 어떡하지? 아. 근데 경찰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본인도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찾아가게 되면 이제 죄명 자체가 보복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처벌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은 국민을 위협하는 현장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걸 바라보는 많은 네티즌분들은 거의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저 현장에서 저렇게 고생하시는 경찰분들 너무
노고에 감사드린다가 일단 첫 번째인데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경찰을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 것. 아, 맞다. 아, 진짜. 저 정도 난동을 피우면 바로 수갑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니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의자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다가 오히려 경찰이 다치거나 주변에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강압적이고 뭐 말도 안 되게 옛날처럼 무슨 고문하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럴 때는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동 부리는 사람 바로 수갑을 채워야 된다. 경찰의 위협 상황에선 좀 더 강하게 진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이제 출동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대부분 2인 1조로 이제 경찰분들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앞서 명성육 인터뷰해 주셨던 명성육 경위분과 또 동료분 보니까 아마 이제 이 저 노고로 뭔가 이 임명장인가요? 임명장이에요? 네. 아, 저 때 예전에 그 아마 이제 저 지구대에 임명된 거 아마 그런 임명장 받고 같이 보세요. 야, 뭔가 아버지와 아들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이 평소에 잘 맞으니까 현장에서도 그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호흡이 척척 맞게 잘 대응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경찰분들이 계시기에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주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고층 아파트의 저격수. 이거 무슨 드라마나 영화 제목 같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드라마 촬영, 뭐 영화 촬영 그런 게 아니라 네. 실제 상황인데요. 어머. 이제 관련 사진이 있거든요. 어허. 근데 사진을 보시면 어떤 남성이 창밖을 향해서 소총 같은 걸 저렇게 겨누고 있습니다. 진짜네요? 어머. 저게 모의 소총인데 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고층에 위치한 자기 집입니다. 어허. 자기 집에서 가스 충전식 모의 소총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서 저렇게 겨누고 비비탄을 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조금 사진이 어둡고 흐리지만요. 지금 저 보세요. 팔 자세 보이세요?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 영화 보면 시가전 같은 거 할 때 집, 건물의 창가에서 조준사격하는 자세잖아. 이렇게 지금 그 상황이 아파트에서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좀 흉흉한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입니까, 장민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너무나 놀랍죠. 아무리 장난감 총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걸 사람을 향해서 정조준하게 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은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머.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뭐 누군가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어가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어허, 그로부터 며칠 뒤에 네. 5일 오후 아파트에 또 지나가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비비탄 탄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 어허. 개나. 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경찰에 신고한 사안입니다. 하하. 그렇다면 전혜연 평론가님, 저 몹쓸 인간이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서 저 모의 소총을 발사한 게 한두 번이 아니란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20대 남성은요, 지난해 10월에도 사람들에게 이 모의소총으로 비비탄을 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경비분이 눈을 맞은 적도 있다라고 어머나. 하는데요. 경비원분의 말에 따르면 눈에 맞아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애들 장난인가 싶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의소총 쏜 사람 20대 성이라는 것을 알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요, 이 경비원분이 봤더니 지난 1일에는 이 남성이 새벽 6시에 비비탄을 발사하는 그 모습을 경비원이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순간이 딱 범행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 여러분 예전에 뉴스 통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비비탄이 사회 문제됐을 때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실험한 그런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가까이서 쏘면요. 종이 몇 장은 쉽게 뚫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특히 급소부분 맞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데 안준영 기자님 저 정도면 저 몹쓸 인간은 상습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지금.
꼬리가 길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분명히 잡힙니다. 아. 네, 신고를 받은 직후 경찰은 이미 목격담과 증거 사진까지 있죠. 추적에 나섰고 신고받은 당일 이 아파트 고층부에 사는 20대 남성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했고요. 하하. 인근 지게대로 임의 동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네. 남성의 집에 보니까 이번에 쓰였던 모의 소총 외에도 모의 권총, 어머? 게다가 흉기 등이 발견이 어머, 어머. 됐다고 하고요. 세상에. 경찰은 이 남성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죄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 이 인간 뭐 하는 인간일까요, 백성만 변호사님? 일단은 저 모의 소총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난감 총이죠. 어허. 장난감 총은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뭘까요? 물론 지금 저 남성이 쏜 비비탄 총알에 맞아서 다친 분들은 뭐 상해나 뭐 폭행죄 혹은 그 앞에 이게 위험 물건이라면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외국인 강도가 휴대폰 보여주면서 가짜총 들이댔던 아, 거 예, 예. 기억하시죠? 그 번역기 봐가면서 강도짓 했던 예, 예. 거. 그때 모의충기를 보고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는 총부 색깔이 똑같아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총, 워낙 비싸게 생겼으니까 가짜 총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총구 부분을 색깔을 달리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저 모의 총기에다가 이 총구 부분의 색깔을 다르게 했는지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저 비비탄 발사할 때 좀 세게 멀리 나가게 하려고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는 불법입니다. 오.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지금 나머지 피해자분들의 피해 입은 것은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고 네네. 저 모의 총기 소지 자체가 혹시 불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범행은요, 장유민 변호사님 네. 딱 봐도 이게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유형력의 행사라고 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모의 총이든 장난감 총이든 사람을 향해서 정조준하면 이게 위험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아하. 특수폭행으로 의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네. 지금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지금까지 파악한 숫자는 2명에 불과하지만 더 여죄가 있을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남성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 동기 그리고 그 경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면밀하게 좀 경찰분들이 들여다보세요. 혹시 그 전부터 나쁜 짓을 해왔는데 이거 말고 다른 짓을 해왔는데 이번 걸로 딱 걸린 건지, 그러면 그 전에 혹시 저런 모의 소총으로 뭔 다른 나쁜 짓을 한 건 없는지,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그리고 집에 있는 컴퓨터 등등도 한번 다 검색할 수 있다면 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범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좀 심오한 게 많아요. 늙어 보여도 믿지 않겠다. 어떤 상황일까요, 안진영 기자님?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라는 글이 게재가 됐는데 네. 이 안내문 내용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되었다라고 어머나.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군인인 줄 알고 성인인 줄 알고 주류를 받았는데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아이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조금은 위트 있어 보이는데 네. 그 밑에 업주가 이 거짓말을 한 미성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포함됐습니다. 뭘까요? 그 내용을 보면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보아라. 너희 5명의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 적었습니다. 어머. 이어서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사무치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이게요, 시청자분들은 에이 또 누가 뭐 미성년자가 또 신분증 쓰고 뭐 술 먹다 뭐 했나 보다, 업주가 걸렸나 보다, 지금 이런 차원으로 넘길 게 아니라요,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앞서 이 분이 이 유머를 섞어서 표현했지만요, 여기에 얼마나 이게 억울함이 묻어납니까?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겠다.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요,
성장 발육 속도가 빨라서 학생이지만 어른처럼 청년처럼 보이는 그런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업주분이 무슨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게 진짜인지 미성년인지 성인인지. 그런데 말만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미성년인 걸 숙이고 술을 마시다가 그 업주가 딱 적발되는 거예요. 장유민 변호사님, 네. 당분간 영업 정지당했다는데 얼마나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걸려도 60일 영업 정지입니다. 어머나. 2달 동안 그 장사를 못하게 돼서 상당히 자영업자에게는 타격이 갈 수밖에 세상에. 없는데요. 이거는 식품위생법이 적용이 되는 행정벌이고요. 이거 이외에 형사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어머나. 청소년 보호법에 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속인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속이고 술을 마시더라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주들이 더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이 해당 점주 7월 중순경에 60일 영업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9월 중순 지나서야 어머나. 가게를 다시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업주분 입장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적발되면 2달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그 미성년자들한테 술 몇 병 더 팔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걸 눈 감고 넘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글쎄요, 뭐 그거야 이제 자신이 적발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속마음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업주 입장에서는 그 손님들한테 일일이 신분증 검사한다고 보여달라고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고 화를 내는 손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업주가 좀 이 미심적인 경우에는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게 좋고. 네.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 반응이 성인 같아 보여도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네. 이런 반응도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이외에 그러니까 업주는 그렇다 치고 근데 문제는 속인 사람, 그 미성년자 그쪽이 더 잘못한 거 아니냐. 네. 그쪽이 속이는 바람에 업주가 지금 저렇게 벼랑 끝에 몰린 거 아니냐. 근데 미성년자는 왜 처벌을 받지 않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아하. 겁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왔냐면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만 영업정지라니 미성년자라서 처벌 못하면 그 부모라도 책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 법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누리꾼분들 참 현명해요. 진짜 저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우리 이게 바로 법의 전현 평론 이게 바로 법의 맹점, 허점 구멍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사연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고급 술집 이런 곳이 아니라 순댓국집, 곱창집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실 일일이 손님들의 신분증 검사하기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댓국 먹다가 뭐 소주 주세요. 곱창 먹다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몇 년 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런 비슷한 사연을 올린 또 음식점 업주님들의 사연이 많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2월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다라고 해요. 곱창 가게의 업주가 올린 이 안내문이 누군가가 공유를 한 형태인데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미성년자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아이고. 덕분에 긴 휴가 얻었네요. 이게 지금 진짜 감사한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2019년 5월에도 대구 상인동의 한 음식점주가 올린 걸 보면 미성년자들이 25만 7천 원어치 술을 마셨는데 자진 신고를 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고의적으로 일단 신나게 술 먹은 다음에 신고까지 해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은 건데요. 이분의 사연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왜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죠? 일단 술 판값 제대로 못 받습니다. 무엇보다 업주, 주방에 계신 우리가 이모님이라고 부르시는 맞아요. 일하시는 여사님들, 직원, 아르바이트생 모두 피해자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외에도 과거의 사연을 보면은 뭐 야간에 팔뚝문신한 사람들이 와서 나 98년생이에요 라고 속이고서 술을 먹어서 결국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참 고객들에게는 또 미안하다.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해야 될 사람들은 정작 처벌도 받지 않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그 초반에 가게 문 앞에 그 문구 붙여놓던 그 사장님이 쓰신 글 중에 그거 있잖아요.
너희들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미성년자가 나이 속이고 술 먹은 바람에 업주분, 거기 주방 이모분, 홀 서빙 보시는 직원분 총 5명의 가장이 생계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거, 2달 동안 고스란히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거 관련법 백성문변호사님 손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한 번 일단 손을 봤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신분증 위조 변조해가지고 저 성인이에요. 그러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게 그런 경우에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좀 나이도 있어 보이고 신분증도 있고 그러면은 아니 성인 맞겠지로 팔잖아요. 네. 그것도 영업정지를 먹었었습니다. 어머. 예전에. 어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돼서 신분증 위변조 도용해서 주류를 판매한 업체에게는 제재 처분,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식품위생법은 개정이 됐는데 청소년보호법은 개정이 안 돼서 일단 위변조한 거에 속아도 처벌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또 처벌하기 좀 뭐하니까 그냥 검찰에서 기소유예에서 풀어주는 형식. 아하.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사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거를 제일 문제 삼는 게 저 허위 신고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아하. 본인들이 거짓말 해놓고 술 먹고 신고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학생들한테 뭔가 제재 수단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이런 걸 신고하면 나한테 더 큰 불이익이 오는데 그러면 안 하겠죠. 아무래도. 아하, 네. 근데 이쪽은 아무 문제가 없이 나는 성인이라고 머리 좀 짧게 해놓고 저 군인이에요 속이고 술 먹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거나 하면 그거를 무조건 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오히려 이런 허위식을 부추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미성년자이지라도 이래서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촉법소년 미만 정도 되면 딱 보면 알죠. 네네. 13살 미만이면 애때 다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걸 문제 삼는 애들이 보통 17살, 18살 막 그 근거예요. 언저리에. 촉법소년도 아닙니다. 아하. 그죠? 처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놔 이런 행동들이 좀 줄어들지 지금 이렇게 계속 억울하게 업주들만 영업정지 당하는 건 좀 제가 봐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관련법을 손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이 미성년자라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다 허점대로 살아가면 마음 편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잘못된 오판과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미성년자 이런 나쁜 행동,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책임질 줄 알도록 법이 좀 손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오늘따라 국회에 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웅성웅성 많이 모여들었다는데 무슨 장이 선 걸까요? 자,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갈치 하나 드세요. 맛있는 걸 먹고 가겠습니다. 수사람 화이팅! 화이팅! 수협 화이팅! 힘내라! 요즘 잘 안 팔린다는 전복을 저는 사겠습니다. 저도 전복. 이거 얼마고? 이거는 8만 원. 오케이. 부장님을 여기서 바닷가 첫집에 태어난 어민의 아들이어서 수산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 이게 얼마나 IQ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물 세트를 들고 앞에 보도진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의 건강에 파이팅을 외쳐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좋아해 건강해. 자, 우리 수산물 좋아해 건강에 파이팅 구호까지 마지막까지 들었는데 지금 저 국회에서 수산물 잔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오늘 오전이고요. 국회 소통관 앞마당입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등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협 중앙회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 총 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복이다, 멸치, 은갈치 등 구성을 보고 이걸 구매하기도 했고요. 네. 또 국회 직원과 보좌진들에게 수산물 도시락 수백 개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굳이 이런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이야기하려는 건가 싶으신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국회 소통관 앞이라고요. 아하. 이게 왜 중요한지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하늘을 지르고 세상을 덮을 것 같은 권력자도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오, 위에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 하지근 평론가님, 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서 쭉 따라가 봤더니 바로 저곳이네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있잖아요. 네. 9일째거든요. 아하.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요번에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했는데 바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한 100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m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그 정도의 거리인데 저기서 이제 각 정당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정당에서 저렇게 움직이면 이른바 그 지지자 유튜버들이 또 같이 움직이는 예, 경향이 예.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도 또 강성 그 지지 유튜버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이른바 그 개딸이라고 하는 네. 그런 식의 지지 그 강성 유튜버들이 있어서 그 유튜버들끼리 접촉이 생겨가지고 네.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하. 자,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예요. 소통관 앞에 마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100m 직선으로 100m 쭉 가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단식장에서 단식 아흐레째 하고 있어요. 자, 두 상황만 저희가 단순히 전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혹시 지금 얘기가 불거지고 있는 건가요, 장유민 변호사님? 예, 아무래도 정치가 너무 경색돼 있다 보니까 또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과거에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거나 이러면 여당 대표가 당연히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을 내려보내고 뭐 이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인근 100m 떨어진 곳에서 이 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를 하니까 묘한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일단 원래는 시식 행사까지 계획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시식 행사까지 하게 되면 더 큰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행사까지 진행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소속의 안병길 의원은 어제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내일 치러질, 그러니까 오늘인 거죠. 이 수산물 판촉 행사에 이재명 대표가 들러줬으면 좋겠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우리 고등어, 전복 드시길 바란다. 이게 바로 명분 없는 단식을 끝내는 방법이고 그간의 괴담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길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묘한 파장을 낳을 것을 우려해서인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시식 행사는 거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우리 수산물이라고 아까 뭐 그런 말도 했지만 먹방까지 현장에서 시식까지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취소를 했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 행사도 제가 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뭐 음식을 먹고 뭐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판매 홍보 이런 정도로 축소해서 하라고 제가 지침을 그렇게 내렸고 안병길 의원이 그 SNS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해당 의원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병길 의원님께서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행사 주관은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하기 이전에다 이루어졌었고 계약을 장소를 임대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박광훈 대표 원내대표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전화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아, 저 행사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됐다는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 어쨌든 안병길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좀 나왔나 봐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정말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단식의 취지,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비판할 수 있지만 조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저런 말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현 여당 의원이 마치 지금 와서 어차피 명분 없으니까 와서 전복 먹고 그냥 이제 단식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저 상황 자체를 조롱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이게 자칫하면 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 행사 자체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병일 의원이 물론 뭐 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류의 상대방을 조롱하는 이런 류의 SNS 글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네. 근데 앞서 저희가 오늘따라 국회에 사람들이 왁자지껄 웅성웅성 많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만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오늘 저렇게 시끌시끌했는데 바로 어제도 같은 장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시계를 하루로 돌려보면은요. 네. 저 수산물 촉진 행사가 있었던 그곳에서 바자회가 열렸던 겁니다. 네, 이번 경우는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태일 재단과 함께 이 이주 아동 인권을 홍보하자는 취지의 바자회를 열었는데 네. 이곳에서는 시식 행사까지 있었다는 거죠. 감귤 주스, 떡, 견과류, 생과자 등을 판매하고 시식 코너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강성 지지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는 시식 코너를 운영했네요. 시식.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스에 난데없이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녀 대여섯 명이 난입을 해서 바자회 관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단식 중인데 감히 음식을 파냐, 누구 놀리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네. 당장 접어라, 어떻게 먹을 걸 팔 생각을 하냐면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 대표가 국회 주변에서 이렇게 단식 투쟁 중인 것을 의식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현 평론가, 근데 이제 앞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는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쭉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당 주도 행사인데 지금 이 바자회는 전태일 재단과 박용진 의원이면 민주당 소속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그 박용진 의원실의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 해명을 들어보면 네. 보통 이런 작은 단체들이 국회에서 그냥 행사를 자체적으로 열기 어려우니까 의원실과 함께 이렇게 행사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일정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좀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은 이주민 아동 인권을 하려는 거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단식을 조롱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좀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대표 지지층이 보기에는 좀 크게 섭섭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 첫날 현장 취재를 갔었어요. 네. 밤늦게까지 현장에 봤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치권이야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국민들끼리 서로 너무 증오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이게 좀 번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저 천막 주변에 밤에 좀 많이 와 있었는데요. 일부 추정컨대 극우 유튜버들이 와서 이 대표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뿐만 아니라 저 단식을 지지하고 같이 좀 동참하고 싶다라는 시민들에까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는 현상을 제가 목격을 하면서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정치권의 역할인데 오히려 정치권이 그런 것을 못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제가 정말 답답했던 부분은 그 인근을 지나가던 민주당 모 여성 당직자가 일부 극우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네. 뉴스에 보도되진 않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모 행사 참석을 위해서 치마 정장을 입은 상태였지 누가 봐도 행사를 위해서 이곳에 동참하려는 사람도 아닌데 네. 민주당 관계자로 보이니까 둘러싸고 폭행하려는 모습이 있어서 국회 경비대가 또 말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권이 국민의 갈등을 줄이고 통합하려는 모습을 좀 앞으로 보이셨으면 합니다. 단식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건강 문제가 아마 이제 정치권의 공통 관심일 수 있겠는데 단식이 계속 이어질지 혹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단식이 멈출지 아마 정치권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자동차 사랑이 지나쳐도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1일 새벽 경남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한 농가 마당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던 인물이 주인에게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결국 이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CCTV 분석, 탐문 수사를 통해서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계속돼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실마리를 잡게 되는데요.
사건 발생할 때마다 하얀색 경차가 자꾸 눈에 띄었던 거죠. 어머. 그러면은 이 하얀색 경차의 주인이 이 용의자겠구나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해당 차주는 범인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어머. 이 복잡한 사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영상으로 먼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어둠이 내려앉은 한적한 주택가에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이 남성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이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쓱 들어가는데요. 네. 이 남성 그 후 불 켜진 내부를 보니 차 안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무언가를 찾는 모습입니다. 네. 조수석과 뒷자리까지 아주 구석구석 손을 뻗어 열심히 뒤진 후 태연하게 차에서 나와 자리를 떠납니다. 네. 이 남성이 바로 차량 터리범이고요. 이 남성 범행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늘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했던 겁니다. 아니 알 듯 모를 듯해. 일단 범죄 행각은 딱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범행 때마다 이용했던 차도 피해자의 차다. 전현 변호 이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 남성이 한 주택가에 매번 같은 장소에 있던 차량을 유심히 지켜봤던 겁니다. 어허. 그 차량을 딱 봤더니 항상 비슷한 장소에 주차되어 있고 잘 봤더니 안에 차 열쇠도 있고 어머. 문도 탁 했더니 열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아 이때다 싶어서 한마디로 이 차를 통해서 파룡동의 주택가에서 이 차를 타고 다시 대산면으로 이동해서 물건을 훔칩니다. 어머.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싹 주차를 해놓으니까 어머. 차주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매번 똑같은 장소에 그냥 차량을 타면서 인지를 잘 못했던 겁니다. 어허. 나중에야 이것을 발견한 차주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평소에 잘 안 채웠는데 한번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머. 내가 무심결에 했나 싶어서 의심을 안 했고 핸들도 바로 놔두는데 조금 꺾여있길래 내가 덜 풀었구나 생각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 오히려 경계심이 흐려졌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황당하잖아요. 하재근 평론가 자신도 모르게 이 차주분은 자기 차량이 범죄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황당한데 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자체도 너무나 치밀하면서도 동시에 또 대담한 것 같고 5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어허. 이 50대 남성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 달 정도 사이에 네. 경남 창원의 농촌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들을 골라서 근데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이드 미러가 펴져 있는 아이고. 그런 차량들을 골라서 세상에. 그 안에 문을 싹 열어가지고 네. 현금 귀금속 등을 훔쳤는데 네. 훔친 그 금품 액수가 총 4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 세상에, 백성 변호사님. 네. 아니 어떻게 한 달, 1년도 아니고 한 달 사이 그냥 차량 안에 있는 거 훔쳤는데 4천만 원이나 돼요? 딱 보면 문이 열리는 차인지 아닌지를 금방금방 구별을 한 거고요. 네. 한 달 동안 절도 10건, 절도미수 11건, 차량 3대, 그래서 훔친 귀금속하고 현금 등을 합치니까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차 문을 안 닫고 닫고를 넘어서 차 안에 귀중품 두시면 안 됩니다. 어머 세상에. 저도 어렸을 때 한번 피해를 본 적이 있어서 어머, 그래요? 제가 이 손가방 같은 거를 뒷좌석에 놓고 내린 적이 있었는데 네. 제 차에서 어허. 누가 뒷유리창을 깨고 가져간 적이 어머, 있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고 뭔가 돈이 된다고 싶으면 뭐 그런 방식으로 파손을 해서라도 범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안 가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귀금속은 절대 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남성 잡기 힘들죠. 네. 자기 차도 아니고 다른 피해자 차 들고 그러니까요. 와서 뭐 다 뒤지고 가고 했으니까. 그런데 경찰도 CCTV 녹화본 그다음에 뭐 탐문 수사, 동선 추적 등을 통해서 결국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네. 컨테이너에 생활하면서 직업은 없었고요. 아하. 그냥 훔친 금품으로 밥 사 먹고 PC방 다니고 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동전 요건은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네. 당연히 그 전에 동전 요건이 있고요. 네. 경찰 조사에서 내가 직업도 없고 생활이 힘들어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니 장유민 변호사님, 네. 저 몹쓸 남성 때문에 순간 저 농촌 마을은 평화롭던 농촌 마을은 민심이 흉흉해졌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절도건만도 10건에 이른다는 건 상당히 좀 위중한 겁니다. 지금 경찰은 그냥 일반 절도가 아닌 상습 절도, 그리고 절도 미수, 주거 침입, 자동차 불법 사용. 왜냐하면 이걸 훔칠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소형차를 범행의 수단으로 계속 몰고 다녔잖아요. 네. 이런 혐의들을 다 더해서 수사하고 있고 지금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상태입니다. 저런 몹쓸 남성, 이 불한당 있잖아요. 땀 흘리지도 않고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저런 불한당은 정말 따끔한 법의 처벌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관심 가는 나라밖 소식 좀 알아볼 텐데 지금 미국이요. 와, 한 도시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먼저 관련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morning of Thursday, August 31st, inmate Danilo Cavalcante escaped from the Chester County Prison. The investigation into the escape is ongoing and is being conducted jointly by the Chester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and the Pennsylvania State Police. 어머 세상에, 지금 듣고도 믿기지가 않으시죠, 여러분? 하재근 평론 요즘 세상에 탈옥이 왜 막 탈옥이? 탈옥이란 단어는 드라마 같은 데서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어머. 거예요. 바로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탈옥한 남성인데 네. 지난 2021년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아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어머. 이번에 탈옥을 한 거예요. 지난 31일 날. 네. 그 탈옥하는 모습이 교도소 CCTV에 찍혔습니다. 아하. 영상을 보시면 네. 영상에서 저 남성이 저 구석진 곳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벽이 두 개가 이렇게 좁게 붙었었는데 네. 그 좁은 벽 사이에 저렇게 몸으로 어머머. 저렇게 붙어 올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서 세상에. 탈옥을 한 거예요. 진짜 드라마 속의 한 장면 같은. 주변엔 다른 제소자도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뭐, 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어허. 저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1시간이 넘도록 눈치채지 못했는데 지금 저렇게 탈옥을 해서 8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8일째 행방이 묘연하다는 건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아직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남성 무려 살인범입니다. 어머. 2017년도에 브라질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했다 잡혔기 때문에 미국 내 교도소에 수감이 됐었던 상태인데요. 지금 이 남성 잡기 위해 미국에서는 경찰 수백 명을 투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CCTV가 요즘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의 행적이 곳곳에 발견이 됐는데요. 아하. 교도소 인근 주택가 그리고 식물원 CCTV에 어머. 행적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주택가라는 건 아이들도 있고 가족들이 그러네요.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도소 인근 두 개 학교는 아예 수업을 취소하고 건물을 일시 폐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민 불안이 얼마나 클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ock your doors, lock your cars. He is still considered an extremely dangerous individual. If, for example, I would go to bed at night, leave my garage door open and stuff like that. I now close it. I just put a couple of new bolts on 2 doors. I keep the car locked so that, yes, unfortunately, I have changed my way of thinking about my exposure to whatever. 바다 건너 미국 얘기긴 합니다만 저 탈주범 속히 검거되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전남 여수에 사시는 정복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수의 자랑인 서시장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장사를 하다 보면 혼밥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 가끔은 집에 밥 안 해놨다며 아이 데리고 오는 엄마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허름한 행색의 할머니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다며 찾아왔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멸치국수랑 김밥이랑 순대 한 접시 내어드리고 가실 때 10,000원 쥐어드렸어요. 저도 젊었을 때 어렵게 살던 때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복수님 정말 날개 없는 천사의 모습 보여주셨네요. 멋지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